네, 잡소리와 책 소리를 넘어서서 이번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이거 올리면 뭐 조용히 묻어가거나 요즘은 조용히 묻힐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해당 기사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제 생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당 뉴스 기사는 이제 조현병 걸린 의사가 수술을 연평균 의사 6,228명 정신질환 진단 부제로 마약 중독 진단받은 의료인도 의사 5, 간호사 7명. 이 야마만 보면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 이제 마치 이제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을 거의 동격으로 놓고 있는 약간의 끼어 팔기식의 주제 의식을 좀 기자가 약간 어떤 논조로 얘기하려고 하는지 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논조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사실 기사라는 게 뭐 스트레이트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거의 의견이 섞여 있는 어떤 기자나 혹시 데스크가 원하는 방향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 그걸로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기자니까. 아무튼 이제 이 해당 내용이 나온 이유는 이제 국회 뭐 보건복지위 소속의 국힘 측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자료를 받고 이제 전수조절을 한 거죠. 의사랑 이제 간호사들의 그런 정신질환 병력을.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람할 권한도 없고 다만 보험사 측 이렇게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액이나 뭐 이런 걸 아무래도 측정해야 되니까 정신병력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보험사 측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은 또 권한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져온 거죠.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좀만 더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반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는데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고 다만 이제 이를 이제 검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없는 상태라서 방치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국힘 측의 그 추경호 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를 이렇게 동격으로 묶는 게 계속 나오는 게 맞나 싶습니다. 뭐 엄연히 둘 다 치료의 대상이긴 한데 사실 마약 중독자는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치료의 대상이라 보기보다는 범죄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범죄자. 그러니까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뭐 그 사람이 겪어온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유전적인 부분도 체크해봐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자면 자연 발생된 질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어떤 정신병적인 발생 원인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의 어떤 마음의 병이라는 표현도 하긴 하는데 사실 어떤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르몬적인 혹은 뇌나 어떤 세로토닌이나 이런 호르몬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흔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심장질환, 당뇨나 뭐 고혈압과 같은 질병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많아요. 요즘은. 네. 근데 이제 정신건강의학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 그런 뭐 CT 스캔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문의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소견을 통해서 진단받는 게 크고, 근데 또 처방은 또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 상담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원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디어에 나와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는 거의 심리 상담사에 가까운 내용들이 하지만 실제적인 거는 처방이죠, 약 처방이죠. 이를 반면에 이제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중독에 이른 것이고, 어쨌든 불법적인 약물을 스스로 투약을 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되겠죠. 물론 치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자를 동격으로 놓는다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건 그럼 정신질환자들도 결국 범죄자의 범주로 놓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병력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가 의료질 행위를 한 게 마치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듯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사고를 하게끔 이런 장치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싶습니다. 뭐 완전히 옳은 행위라고 말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정신질환 병력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어쨌든 의도적으로 마약 중독자랑 같이 병렬해가지고 지금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쪽 인력 전체를 건드는 부분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쪽에서도 이런 전수조사된 내용을 기사 내에서도 싣고 있고, 아무래도 추경호는 국회 안에서 더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정신질환을 숨기고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마치 범죄행위를 했던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과잉 해석한 경향성이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좀 편향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참. 그리고 이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 규정으로 그들을 이제 채용대에 올려놓은 거죠. 저는 과도한 해석일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의대 정원으로 인한 의대 정원 그 충원으로 인한 이 정권의 혼란 상황에 이 시점에서 이런 여당 측의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이 조금 시기적절한 상황인가, 지금 들어보면은 좀 의아한 면이 있죠. 앞서 말했지만 어쨌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어쨌든 보험의 영역을, 많은 건강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정신질환 병력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건강보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원래 개인의 어떤 정신질환 병력에 대해서 열람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죠. 정신질환은 마약 중독처럼 범죄 경력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이제 당연히 좀 엄격한 잣대를 댄다는 거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의료인은 아무래도 좀 더 어떻게 보면 타인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좀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의료인들에게 어떤 완치를 조건으로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완치의 영역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관리하고 약을 잘 처방받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직업군이었으면은 충분히 말하지 않고 그냥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의사기 때문에 혹은 간호사기 때문에 내가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만으로 내 정신질환을 밝혀줘야 되고, 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계속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누가 의료진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할까요? 지금 3교대 뺑뺑이 돌리고 의대 정원 2,000명 문제 때문에 부역자로 몰리는 의료진도 있고, 또 의료진이 빠지니까, 의사 쪽이 빠지니까 또 간호 인력한테 그 부담감이나 이런 무게감이 다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대한민국에서 의사 간호사 해먹기 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의사 정도 간호사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면 영어권 나가서 배 이상으로 벌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솔직히. 그 의료 인력에서 그렇게 또 국시 공부할 때 용어들 다 영어로 암기했던 그 노력이면 차라리 영어 공부 조금 해가지고 이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의료 인력이, 그러니까 보건의료 계열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우가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의사분들은 또 그 분야마다 다르잖아. 과마다 대우가 다른 거고, 그리고 잘 버는 과, 못 버는 과 이렇게 나눠져서 계속 그런 어떤 치우쳐지는 경향성도 있는 게, 대우가 일단은 돼야 되니까, 대우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뭐 정신질환 병력까지 열람해 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사실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분들이.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에세이들 보면은 제가 재밌게, 좀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데,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신데 이제 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이게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경험을 이제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거를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승화시킨 에세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자신의 어떤 정신질환 병력이 커리어가 된 거니까 넘어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가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안타깝긴 한데, 근데 물론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혹은 환자의 어떤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가족을, 혹은 자신을 다루는 의사가 심각한 뭐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고 하면은 불신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까버리면은 참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이런 정신질환 병력을 이렇게 의료진은 어쨌든 공개가 돼버렸지만, 과연 의료 인력으로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신질환 앓고 치료를 받던 사람들은 결국은 잠재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기사거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 이게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같지만, 직장 동료에서 사이에서 수군거리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건 바로 당신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상상해 본다면은 그렇겠죠. 물론 본인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렇다고 치더라도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의외로 살다 보면은 꽤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듣는 분들께서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신점심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사를 다뤄봤고요. 또 재미난 기사가 있으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